네, 안녕하세요.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재성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전 협상에 진전이 있는데요. 네. 이 간밤에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유가 맞습니다. 하락은 기회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아,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하. 사실은 최근 한 달 넘게 계속 추천 종목 없다라고 이제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불안했던 요인이 어쨌든 임계점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유가가 150불까지 가더라도 진짜 할 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유가가 급락하게 돼버리면 사실은 역내긴 효과라든지 이런 재고 평가 손실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은 업사이드가 크지 않다라고 봤었는데 네. 이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좀 긴 그림을 보고 네. 사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다 하면 자칫 오해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긴 그림을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일단 종전이 되면서 아마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5월까지는 긍정적인 내긴 효과가 발생하면서 실적이 괜찮습니다. 근데 아마 6월, 7월 정도에는 높은 원재료들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실적들은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쯤이 아마 우리가 사야 되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네, 오히려. 아하. 하락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예, 있다라고 유가 하시는 하락과 거죠? 혹은 실적 감익 혹은 뭐 주가 하락도 동반해서 나올 수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정유사들이나 화학업체들이 주가가 의외로 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전쟁이 나면서 반사수혜라는 컨셉으로 올랐는데 네. 종전이 되면 오히려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봅니다. 수급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 기회가 사실은 전쟁 전보다는 지금의 환경이 더 좋아져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중동의 설비들이 타격을 많이 받은 상태예요. 네. 정유 설비라든지 화학 설비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중동의 정유 설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6% 정도 됩니다. 글로벌에서. 네. 화학 설비 같은 경우도 비슷한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서 얼만큼 정말로 설비들이 앞으로 못 돌아갈지는 좀 봐야겠지만 추측컨대 대략 한 4에서 5% 정도에 해당하는 설비들은 앞으로 단기간에는 못 돌아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뭐 전문가들은 1년에서 1년 반까지도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설비들이 지금 고쳐지려면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쉽지가 않고 부품도 구해야 되는데 그게 당장은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인프라 설비까지도 타격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시간들을 감안해 보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중동의 정유 설비, 화학 설비들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고 네. 반면에 지금 재고들은 다들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 확보 움직임이 아마 유가가 떨어지면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유가가 빠지는 국면이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대체제인 중동 지역에서의 시간의 지연, 설비의 설비 지연 차질.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재건의 테마네요. 그렇다기보다는 네. 중동 설비들이 화학 설비, 정유 설비들이 지금은 제대로 못 돌아가니까 예,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관사수혜를 꽤 많이 누릴 수 있다라고 골든타임. 생각하는 거고 네. 이 부분은 이제 중기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도 사실은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포인트? 원유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이거든요. 원유 시장이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이란 전쟁 때문에 이제 아시아 업체들이 어떻게든 중동 원유를 대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실제로 미국으로부터 지금 원유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호주라든지 서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 원유 도입처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그림들이 아마 중장기적으로 저는 구체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이런 트렌드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서아프리카라든지 브라질 같은 지역들이 가장 매장량이 많이 발견되는 지역들인데 네. 글로벌 슈퍼 메이저들, 오일 메이저들이라고 하죠. 엑선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업체들도 이 지역을 마침 탐사를 하기 위한 최종 지역으로 지금 선정해 놓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아시아의 니즈와 슈퍼 메이저들의 니즈가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중동 원유를 대체하는 움직임은 당연히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와중에 지금 UAE가 그러니까요. 오펙을 네. 탈퇴를 했죠. 그러면서 이 그림은
중동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그러니까 중동의 가격 결정력이 약화되는 이런 그림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업체 혹은 아시아 업체들은 지난 10몇 년 동안 중동 업체한테 비싸게 원유를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중동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이제는 저렴하게 원유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아랍에미레이트가 오펙을 탈퇴했어요. 카타르 이런 거하고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세계 역사를 보면 한쪽에 이런 단합이 깨지면 완전한 시장 자유화가 있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단합이 나오잖아요. 혹시 뭐 미국 중심의 뭐 또 다른 오펙 이런 거 나오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기에는 조금 지금은 이른 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아시아 업체들은 대부분 원유를 70% 80%를 중동에 의존했었고 그 중동이 워낙 가격 결정이 높다 보니까 원유를 공급할 때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가격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앞으로는 그런 그림들이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쉐일 붐이 피크아웃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미국이 쉐일 붐이 분지가 지금 15년이 됐죠. 네. 지금 매장량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경제성 있게 뽑아낼 수 있는 광구들은 이미 다 개발이 끝난 상황이라서 네. 신규 유정 같은 경우는 과거 유정은 40불대가 BEP인데 신규 유정 60불대가 BEP예요. 그만큼 경제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이러다 보니까 쉐일이 피크아웃하기 시작을 합니다. 생산량이. 그러면 미국은 지난 15년 동안 굉장히 저렴하게 원유를 받았었고 가스를 받았었기 때문에 화학업체나 정유업체들 경쟁력이 굉장히 좋았었던 국면이 지난 15년이에요. 근데 쉐일이 피크아웃하기 시작하면 그 국면마저도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난 15년 동안 아시아 업체들은 미국 업체 대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졌었는데 그 열이 국면이 탈피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거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쉐일 붐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중동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 가격 결정력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게 결국 글로벌리 봤을 때 아시아 정유업체와 화학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이제는 경쟁력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아니 우리가 중동 같은 경우는 땅 파면 석유가 뭐 무한대에 매장돼 있다는 생각이 막 들 정도로 많은데 쉐일은 진짜 10년, 15년 만에 끝나는 겁니까?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매장량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성 있게 뽑아낼 수 있는 유전 자체가 지금은 개발이 거의 다 끝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심해 지추가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심해 지추가 지난 10년 동안 사실은 뒷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쉐일 붐이 불었기 때문에 심해 지추에 대해서 투자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심해 지추에 대한 기출력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고 BEP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지금 최근에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해 시추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오히려 쉐일 쪽보다는 각광받고 있는 쪽이 심해 시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심해 시추가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이제 수혜를 받는 쪽이 조선이라든지 혹은 철강 쪽이라든지 강간 같은 경우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산업재 쪽도 이런 심해 시추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면 각광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원유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호르무즈 사태 이후로 이 원유 시장의 변화가 결국은 아시아 화학 정유업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릴 게 이 전쟁이 미국의 태양광에도 반사수혜를 줬다는데 네, 이건 어떤 맞습니다. 내용인가요? 아무래도 유가가 지금 전쟁이 이제 종전이 된다라고 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물리적으로 지금 유정들이 다 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정들을 다시 재가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항만의 적체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유가가 빠르게 60불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쟁 전이 60불이었는데 네. 아마 연말 정도가 되면 한 70불 이상 80불에서 70불 정도까지 약간 높은 유가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클린테크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태양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원래 그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들을 빅테크 업체들이 UAE 같은 지역을 많이 지으려고 했었어요. 미국이 워낙 전력이 공급이 부족하니까 UAE 같은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했었거든요. 이번에 전쟁이 나면서 다시 미국으로 유턴을 합니다. 네. 유턴을 했는데 보니까 발전할 수 있는 설비들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인 거죠. 가스 터빈도 지금 구하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태양광 쪽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뭘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최근에 ESS 업체들의 이 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사실 ESS 업체들의 톤이 올라갔다는 건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태양광이랑 같이 쓰이기 때문에 같이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고요. 그리고 ESS와 태양광을 가지고는 부하의 90% 정도밖에 감당이 안 됩니다. 나머지 10%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 풀리 만들어내려면 보조 발전기가 필요한데 그게 사실은 가스 제너레이터라고 부르는 건데요. 최근에 현대중공업에서 수주받은 20메가와트짜리 그 힘센 엔진 조그만 것들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수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태양광 ESS에 갖다 붙이는 이런 한꺼번에 붙이는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수주들도 급하게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ESS와 이런 가스 제너레이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건 태양광 수요도 같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난번에 태양광 관련해서 우리나라 업체들 수혜받을 수 있는 업체들 2군데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주로 네. 플레이를 하고 있는 하나솔루션이랑 오시아이 홀딩스 네. 두 개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한 3년 동안이 미국의 공급 과잉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안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워킹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 내 공급 과잉이 해소되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하나솔루션도 이번에 1분기에 태양광 판가, 모듈 판가가 전분기 대비해서 14%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판가가 네. 올라왔고요. 그리고 펄솔라라든지 미국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펄솔라라든지 오시아 홀딩스도 미국의 모듈 설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다 판가가 올라왔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한 2, 3년 동안 미국 태양광 시장이 공급 과잉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해소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판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익 레버리지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태양광 쪽도 이제는 수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장기 밸류션을 우리가 좋게 볼 수 네. 있는 게 우주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들도 최근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오시아이 홀딩스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X로부터 수주를 받네 마네 하는 뉴스가 있기는 합니다. 네. 이거에 대한 팩트 체크는 우리가 해야 되긴 하겠지만 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분명 스페이스 X가 모듈 설비를 지을 거고 그 과정에서 중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사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산을 쓰게 되면 우주 항공 같은 경우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중국산 쓰기가 되게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쪽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이 장기적으로도 우주 태양광 관련해서는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씀 쭉 들어보면 에너지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있고 그 가운데 각각의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안보 측면에서는 좀 불가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 수혜를 받는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레파토리로 쭉 주가가 움직인다고 치면 근시안적으로 있을 미중 정상회담 거기서의 변화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둘 간에 긍정적인 화해 모드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네. 중국 업체들이 미국으로도 물량을 판매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리스크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보면 우주 태양광이나 이런 쪽은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도 사실은 중국을 그렇게 허용하고 가기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크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좀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5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5월 같은 경우는 유가가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제품 가격이 빠지거나 혹은 태양광 같은 경우도 전쟁의 수혜를 본다라는 컨셉으로 많이 올랐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은 조정이 조금은 불가피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조정 국면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5월, 6월 달에는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증설이 굉장히 많았었던 섹터가 저희 정유라든지 화학 섹터가 증설이 많았고 태양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공급 과잉이 굉장히 심했던 섹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오히려 반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했었던 공급 과잉이 이제는 해소되어 가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 심지어 재건 수요가 나타나면서 사실 건설주가 오늘 굉장히 강한데 네. 재건한다라고 하면 화학 제품이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들을 감안해 보시더라도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소재 섹터, 특히나 정유화, 태양광 섹터는 충분히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내드리기 전에 자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 윤재성 옛날에 나오셔가지고 뭐 SOE부터 시작해서 SK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시 참 이 산업 전반 최전선에 있어도 이란 전쟁 같은 거 우리가 예측 못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건 예측 못했다 하더라도 사후적인 판단과 복귀가 매우 빨라야 되니까 확실히 이번 이란 전쟁은 에너지의 큰 패러다임을 한국에 유리하게 바뀐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확실하게 유리하게 바뀐 게 맞고 중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게 만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윤재성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이 바로 그날이죠. 네, 오늘 준비 좀 했습니까? 네, 오늘 치킨데이 네. 치맥하러 가려고 머리를 이렇게 그러니까요. 짧게 자, 봤습니다. 오늘 우리 장이 장 초반부터 엄청 휘둘리죠. 누구는 팔 거다, 누구는 살 거다. 어제 외국인들이 다 샀던 거를 다 토해냈다. 건설은 또 왜 오르냐, 전자닉스는 왜 이거밖에 못 오르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자, 그런 것들이 다 통과 의뢰입니다. 자, 우리 지수가 또 다른 지평을 열고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으니까요. 이럴 때를 중장기 투자 시기에서 겸허하게 거국적으로 바라볼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